박시영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되게 좀 유명한 디자이너신 것 같은데 이분한테 누가 글을 이렇게 올렸나 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작품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를 경멸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여서 정치와 세상을 잘 모르기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도 한심한 게요. 대통령을 하겠다가 나왔는데 어린 나이여서 정치와 세상을 잘 모른다? 대통령 한다고 깝죽거리면 안 되지 그럼.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애한테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는 게 말이 돼? 국민들 좆대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심하지. 자, 이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이분이 친절히 답글을 쓰셨어요. 내 표현이 지나쳤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준석을 경멸하는 이유는 뭐냐? 당대표 등 본인 커리어 외에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합니다. 정치 경력은 화려하지만 공익을 위한 결과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제안은 냉소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대안은 없습니다. 진지한 논의보다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반복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의 지지층만 의식하며 그 바깥의 세계에는 무관심합니다. 특정 집단만을 겨냥하는 행보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정치인의 자세와 거리가 멉니다. 전반적인 지식이 얕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보입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나 제도의 맥락을 간과하는 발언이 잦습니다. 사회가 제공한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갔지만 스스로 성취인 양 과장합니다. 노력의 결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 불균형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늘 반대편의 실책에 기대는 안티테제로만 존재해왔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전무합니다. 철학적 기반 없이 자극적인 언어만 반복하며 잘못된 정보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출산, 육아, 취업 등 일상적 삶의 경험이 전무해 일상적 삶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인간관계를 전략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아직도 학력 자랑에 집착합니다. 이는 오히려 깊이 없는 낮은 자존감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공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정책적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직과 구성원을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동료나 지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어 보입니다. 약자에 대한 이해보다는 조롱과 혐오의 시선을 자주 드러냅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꽤 되었지만 정책도 비전도 여전히 빈약합니다. 능력도 없는 게 능력주의를 신봉합니다. 정치를 모르는 게 정치를 합니다. 연금, 젠더 갈등, 저출산, 실업률이 등 다음 세대가 겪을 복잡한 문제를 수단 삼아 자기 보신을 위해 주둥이만 나불댑니다. 그 주둥이는 논의 자체를 어그러뜨립니다. 그 어떤 해결책도 대안도 정책 입법도 없습니다. 40개는 더 나열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인물은 제 가치관, 삶의 방식과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존재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남탓만 하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젊은 진상을 마주한 듯한 불쾌감입니다. 이론도 모르고 현실도 모른 채 인터넷 밈 몇 개를 통해 수집한 얄팍한 지식을 들이대며 자기 변명만 반복하는 태도는 제 생각엔 리더십은커녕 회사 신입으로도 쓸만한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원하다. 너무너무 시원한데? 말 하나하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놀랍습니다. 이분 디자이너로서 되게 실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 그 작업물을 봤는데 유명한 영화, 드라마, 포스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야, 역시 날카롭다. 날카로워.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가 출연을 해서 이준석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토론에서 이준석의 호텔 경제학에 대한 공격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일종의 우화라는 거예요. 극단적 예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는 거다. 결국 돈이 순환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호텔이나 문방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우화 있죠. 동화에 과자로 만든 집이 나오는데 어떻게 과자로 집을 만드냐고 시비 거는 것과 같은 거다. 예를 들면 건축 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과자가 하중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시비 걸면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무한동력이 된다,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이다라고 넘어간 건 아주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의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 호텔 경제학이 진짜 맞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응을 했다는 건데, 그건 이준석이 원하는 싸움에 말려 들어간 거다. 캠프의 대응은 아주 적절치 않았다. 2011년 포브스에서 호텔 경제학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글이 나왔냐? 기사로 나온 겁니다. 포브스에. 대머리에 수염이 난 사람이 호텔에 와서 $100를 디파짓을 했다. 예약금을 거는 거 있죠. 자, $100 디파짓을 하고 나니 호텔은 그걸로 야채 가게에 가서 야채를 사고, 야채 가게 주인은 도매업자한테 결제를 하고, 도매업자는 렌트비를 내고, 도매업자 건물주는 받은 렌트비로 매춘부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하고, 그 매춘부는 호텔에서 또 뭔가를 했다. 그런데 그 대머리에 수염 난 사람이 호텔에 다시 오더니만 나 이 호텔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할래 해서 이 $100 디파짓을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환불을 해줬어. 그러면 실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돈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게 포브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포브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대머리에 수염 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를 이야기한 겁니다. 포브스에서 이 기사가 나온 이유,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온 이유는 당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긴축 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우화처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머리에 수염 난 사람이 호텔에 디파짓을 하고, 그 똑같죠. 호텔에서 뭐 예약을 10만 원을 받으면 그걸로 침대를 사고, 침대 가게는 뭐 치킨을 사 먹고 똑같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약한 10만 원을 취소했다. 그래도 돈은 돌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자, 이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로 호텔 경제학이랑 똑같은 얘기를 포브스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아니 버냉키는 왜 호텔에 갔느냐 이렇게 시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그냥 우화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 케인즈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케인즈가 누구냐면 대공황 시절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당시 경제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케인즈는 아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케인즈가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무조건 국민의 소득은 늘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케인즈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부가 땅을 파든 물건을 사서 바다에 버리든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하면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난다. 실제 그러합니다. 자, 이 주장의 핵심은 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국가는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가 있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 케인즈가 이런 주장을 할 때 탄광 경제학이냐 해양 경제학이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땅을 파든 물건을 사서 바다에 버리든 그러니까 땅을 판다 바다에 버린다 이 말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석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고에 하버드 나온 것, 이건 학생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건 맞다. 근데 경제학 교수로 봤을 때 경제학에 대한 공부가 잘 됐다고 볼 수 없다. 우화는 그 우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봐야지 우화 자체를 보면서 비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경제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범퍼도 슬쩍슬쩍 부딪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달리는 상태다라고 하면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쓱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순환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풀리게 돼. 정지된 상태에서 하려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석진 교수가 해줍니다. 결국 돈이 돌아야지 된다. 돈이 계속 돌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뿌려진 돈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하면 되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도 딱 안 해버리면 이 위기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케인즈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우석진 교수의 이 주차론도 똑같은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우화로 받아들여야지 진지 빨고 접근하면 우스워진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공부를 하긴 한 건데 어설프게 한 거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 학식 먹기, 자기 딴에는 자기만의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선거운동이라고 학식 먹기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인하대를 갔습니다. 인하대를 갔더니 충격! 펜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인하대는 혐오를 환영하지 않는다. 하버드 졸업 18년 전, 정치 경력 13년, 대표 업적 갈라치기. 기자들 보고 사진 찍으라고 인하대 학생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대 대학생들이라고 이준석을 다 좋아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경호 앞에도 홍매와 한 그루 심어주세요.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학식은 왜 먹어요? 하나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준천지 펜코에서는 인하대 이재명 지지자들 뭐냐? 찐따 새끼들 사회성 떨어지는 거 티내노? 느그 수령님 지지율 떨어진 거 극 이지랄하고 있다. 우리 지지율 안 떨어졌는데? 아, 수준 정말. 얘네들이 긁힌 거지. 이거를 뭐하러 올려? 신경 안 쓰면 되잖아. 이준석 지지자들 신경 안 쓰면 그만인데 지들이 긁혀가지고 이거 올리고 크크크크 거리고 티내노? 아이고 정말 긁혔냐? 지지율 타령 처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성남의료원을 찾아가고 이준석이 뭐라 했냐. 3,400억 썼는데 가동률 60%다. 이재명 책임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반대 엄청 부딪혔고요. 2024년 6월 기사입니다. 빅5 중 서울대병원 병상 가동률 꼴찌 이런 기사가 있는데 2024년 5월 31일 서울대병원 일반병동 병상 가동률 51.4%. 새끼야! 성모병원 63.7%, 삼성서울병원 61.7%, 성남의료원 가동률 60%. 겁나 잘했네, 공공의료원이. 일반 병원하고 경쟁하기 가뜩이나 어려운데 엄청 잘한 거잖아. 세브란스 병원이 58.2%, 아산병원이 54.2%. 야, 뭐가 문제야? 성남의료원 가동률 60%면 겁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장한다니까? 아니, 이준석이 원하는 병원의 모습은 뭔지 알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때 받아줄 곳 없어가지고 순천한 병원 넘쳐나는 거? 가동률 100% 넘어나는 거? 네가 원하는 좋은 병원은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뭐냐고 도대체. 좀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공격을 하든지. 아이고 진짜 이거는 이태원 참사 때의 그 예를 든 거고 환자들이 막 못 들어가가지고 넘쳐나서 밖에서 대기하고 이러면은 병원 좋은 병원이네, 일 잘하는 병원이네. 준석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주환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라면 공공의료기관과 소위 말하는 5대 상급 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긴 말하지 않겠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은 어렵다. 국비 지원이 많지도 않고 일반 병원과 특히 잘 나가는 병원들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적자가 되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은 또 한 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3,400억 썼는데 가동률 60%라고 한 건 진짜 황당하다. 이런 돈 낭비가 있나라고 선동하기 딱 좋은 문구다. 아마 그걸 노렸을 거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붕괴 사태 이후 빅5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60% 수준이다.
그전엔 75%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공의료병원의 60% 가동률이 저렇게 욕먹을 일인가? 또 병상 가동률이 100%면 빈 병상이 없다는 소리다. 그럼 성공한 병원인가? 빈 병상이 없으면 환자가 못 들어온다. 마지막, 가동률이란 개념은 어떤 일의 잘잘못을 가동률로 따지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동률로 이 사업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따질 수 없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가동률은 단지 참고적 자료에 불과하다. 가동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가동률이 100%라고 성공한 장비이고 20%라고 실패한 장비가 아니다. 그리고 가동률 산출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라 언제든지 기준만 달리하면 바꿀 수 있다. 3,400억의 시비를 들여서 병원을 설립하고 현재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원도 부족하고 의료사태 붕괴 이후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그리고 의사들 월급이 상대적으로 기업형 병원보다 낮아서 경쟁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 가동률이 60%라고 욕을 하는 게 맞나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난 이준석이 아주 못된 것만 시전하고 있는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나이만 젊을 뿐 하는 정치 행위는 젊지도 신선하지도 않다. 어렵게 세운 공공병원의 가동률이 60%라고 비난하는 이준석. 예전에 홍준표가 경남지사가 되고 난 이후 강성노조와 누적 적자를 이유로 폐쇄해버린 진주공공의료원이 겹쳐진다. 참 나쁘다. 아주 나쁜 정치인이다. 자, 이준석의 공격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걸 보고 아 맞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준석은 진짜 나쁜 정치인이에요. 가동률 60%래서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필요한 병원이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은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네. 이거 공격 먹히겠다. 세금 낭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정치인이지. 성남의료원이 그 사회에, 그 시에, 성남시에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꼬투리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양아치지. 정말 성남에 사는 서민들이 성남의료원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도 여러 개 있을 건데 아니야. 그건 이게 헤드라인으로 섹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동률 60%, 40%가 비어있네? 세금 낭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딱 좋네? 양아치죠, 양아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고민만 하는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진짜 나쁜 정치인이에요. 이번 대선으로 박살나고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제발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란다.